격전지로 통하는 한강벨트의 핵심지 서울 동작을의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볼 텐데요.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는 내일 인터뷰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먼저 더불어민주당 유삼영 후보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유삼영 후보입니다. 예, 동작을 좀 전략 공천되셨죠? 좀 익숙해지셨습니까? 이제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역 주민들은 만나면 무슨 말씀을 제일 많이 하세요? 이 정권이 지금 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정권을 좀 심판해 주십사 하는 정권 심판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 같고, 상대 후보를 꼭 이겨달라 하는 그런 요청들이 많습니다. 예, 나경원 후보가 중량급 아니겠습니까? 정치 신인이시고요, 상대적으로. 예. 상대하기 어떠십니까? 그분은 이제 선거 경험이 많고 또 지역 연고도 높으시고 또 지난 4년간 열심히 이제 텃밭을 누비면서 잘 관리해 오신 점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명분이 있고 이 정권 심판의 상징이고 이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정권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먹고 살기가 어렵고 나라가 위태롭기 때문에 저를 또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같은 성원이 있어서 크게 좋은 승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구체적인 수치는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초기 약간 격차가 벌어지다가 요새는 정말 초박빙이라는 조사가 여러 군데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을? 그거는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격차가 많이 난 선거 여론조사는 제가 그 공천이 결정되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하루 이틀 지나서 한 그런 여론조사 수치고, 지금 제가 한 20일 정도 이제 주민들한테 저를 알리고 있는 상태에서 드러난 이 지지율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일 만에 4년 그 텃밭을 갈군 분하고 박빙이라 하면 앞으로의 그 발전이, 앞으로 지지율 상승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자, 정치 일반론 여쭤보기 전에 지역 가장 큰 이슈는 뭔가요? 중요한 점은 지역. 예. 서초구하고 지금 인접해 있는 서초구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도로를 경계로 있는데 강남 상구인 서초구에 비해서 좀 개발이 더디다, 발전이 더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주민들 사이에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 교통, 체정, 주차 문제 등 여러 가지 부족한 인프라, 사회 시설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점에 대한 발전, 개발 이런 걸 욕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요새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요, 여성 비하 홍보물 논란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그건 저하고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그런데 상대 후보에서는 마치 제가 그런 것처럼 그런 거죠. 누군가 제 그 포스트를 도용을 해서 그 잘못된 글귀를 적은 그게 문제가 됐는데, 저는 피해자일 뿐인데 저한테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좀 비겁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불편한 질문을 좀 연속으로 드리는데요. 최상병 이름을 잊어버리셔가지고 좀 구설에 올르셨는데. 아니에요. 최상병은 이름이 아닙니다. 예. 최수건 상병인데 예,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그 당시에 계급은 일병이었고, 예. 이제 돌아가시면서 상병으로 추서가 된 거예요. 예. 최상병 그분의 그 계급을 두 번 적었다는 그런 차이지, 이름을 잊었다는 그 말은 표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수근 상병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계급을 그랬단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바쁜 그 유세 일정에서 그거를 일병인지 상병인지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 안 된 게 올라갔을 뿐이지, 어떻게 제가 다른 이름을 불렀습니까? 계급을 두 번 불렀습니다. 계급을 헷갈리셨다, 이렇게. 그렇죠. 예. 자, 정치 일반론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그 민주당 지지율이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주민들 아까 정권 심판론을 말씀하신다고 강조하셨는데요. 그 열기는 어떻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좀 뜨거워집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정권 심판, 특히나 이재명 대표께서 우리 동작을 3번이나 오셨어요. 유세 첫날 처음 오셨고, 그 다음날 오셨고, 지난 일요일 날 이제 동작 갑지역에서 합동 유세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3번 할 때의 그 정권 심판의 엄청난 열기를 느꼈습니다. 예. 이 지역은 스윙보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초박빙이라는 여러 조사 결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앞으로 선거 전략은 어떻습니까?
저를 이제 많이 알리는 거죠. 저는 지금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지지율이 이제 조금 이렇게 압도하지 못할 뿐이고, 그 상대에 비해서 낮은 인지도를 올리는 게 선거의 관건이라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를 알리고 있습니다. 유 후보님 볼 때 사람들이 뭐 하던 분이구나 하고 아는 분들이 체감적으로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한 10명 만나면? 상당한 부분이죠.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권 심판 때문에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권을 심판해주라, 못 살겠다 심판하라는 그런, 또 상대 후보에 대한 비호감 때문에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말씀하시죠. 또 한 가지는 경찰국 그 사태로 해서 저를 인지하시는 분은 저를 유총경이라고 그래서 좀 역할을 잘해 주십사 하는, 그래서 저를 이미 알고 있는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경찰국 사태 때문에 그 경찰 공무원직을 그만두셨지 않습니까? 지금 그 우려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경찰은 정치적인 중립을 잃었습니다. 경찰이 정치적인 중립이 아닐 때는 상당히 위험하죠. 경찰은 그 민중의 지팡이여야 되는데 경찰이 정치적인 중립을 잃을 때는 상당히 위험해지죠. 이번 그 이태원 참사가 경찰의 관심이나 시선이 경찰국을 통해서 정권에 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못 챙겨서 발생한 큰 참변이죠.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 수사에서도 보시다시피 경찰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편향이 됐어요. 중립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게 경찰국 신설로 인해서 경찰이 정권에 완전히 인사권을 통해서 장악이 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수사 전문가로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종섭 대사 귀국해서 자진 출석 조사받겠다는 입장 밝혔는데요. 이 과정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정말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 한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 가서 우리의 국익을 정진해야 되는 그런 대표를 지금 현재 수사받고 있고 특히나 출국이 금지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표로 해서 나라의 망신을 시키고 국격을 떨어뜨리고 우리 국민을 허탈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도 아니고 제대로 된 정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어떤 수사의 경험이 많으신 분께 여쭤보겠는데요. 그 공수처 소환이 늦어지는 거 가지고 여러 논란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것은 소환을 하고 수사를 하는 것은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바로 피의자를 부르는 게 아니고 참고인을 부르고 증거를 조사하고 여러 가지를 조사한 후에 마지막으로 부르는 게 피의자예요. 그게 일반적인 수사의 순서입니다. 지난번에 송영길 대표 사건에서도 송영길 대표가 들어와서 수사를 해달라 했지만 검찰에서는 수사를 그때는 안 하고 이제 나중에 불러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수사의 절차예요. 그런데 피의자가 와서 이렇게 수사를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 절차 순서를 뒤집을 수는 없는 거죠. 드러난 구체적인 혐의도 없는데 만약 출국 금지 걸어놓고 수사를 질질 끌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동안의 이제 검찰의 행태죠. 자기들의 지금 검찰이 아니 정권이 지금 했던 그런 걸 지금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 제대로 된 그 혐의가 거의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어느 정도는 확인이 돼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 나는 조금 시간적인 딜레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출국 금지를 만약 출국 금지를 걸어놓고 수사도 안 하고 있었다 이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수사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 수사 사항을 공개를 할 수가 없고 수사는 이제 비밀주의이기 때문에 수사하는 사항을 언론이나 상대에게 알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있었다 없었다를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말이기 때문에 그는 신뢰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이종섭 대사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대로 된 참고인을 조사를 하고 증거를 수집을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해서 피해자의 혐의가 이제 확인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불러서 피의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진술을 받아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겠죠.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료 사태요. 지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시한 임박하자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부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
이렇게 요청했고 대통령은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 반응은 아직 뭐 그냥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상황? 그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문제의 핵심을 원래 그 지금 2,000명 정원할 때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정원인데 그거 정권에서 선거에 사용하기 위해서 무리한 정원을 했다가 나중에 누군가 중재를 통해서 풀물어서 이제 그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 그런 역할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지만 그건 핵심을 비껴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어정간에 그러니까 의사와 정부 간의 문제의 핵심은 의대 정원을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게 문제지. 그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 이거는 핵심을 벗어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의사들한테는 전혀 먹히지 않는 중재죠. 2,000명 증원 이거는 어떻게 합의를 해나가야 될 사안인가요, 보시기에? 그러니까 그 2,000명을 딱 정해놓고 할 건 아니죠. 의사가 더 필요하다 하면 충분한 그 의료 의사의 교육을 통해서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있는 현행 의료 수준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늘려야 되는데 이 2,000명이라는 것은 그 의료 교육 준비가 의사들 교육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늘려버리면 의료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와 그 정부 간에는 이런 숫자를 정할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의료 수준을 의사들의 수준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협의해야 되는데 정부가 아마 그냥 피의자 몰듯이 범죄자 몰듯이 이렇게 정해놓고 밀어붙이니까 의사들이 이제 집단 반발을 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을 이해할 수 있고 교감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재야 되는데 2,000명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밀어붙이니까 이런 무리가 생기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유 의원님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주창하면서 어떤 정치의 발을 내디디셨는데요. 앞으로 국회에 나가시면 어떤 거에 가장 힘을 쏟으실 작정입니까? 예, 경찰을 제가 제일 잘 아는 거고 제일 사랑하는 것은 경찰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국민의 생활에 우리 민주주의 정치에 정말 중요하면서 어느 정도 또 위험한 그런 거기 때문에 경찰의 정치적인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의 정치적인 중립을 위한 법안을 제1호 법안으로 생각을 해서 경찰이 정권의 경찰로 경찰의 인사가 정부에 온전히 맡겨지면 경찰이 정부 눈을 보고 그럼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경찰 행정을 하기 때문에 국민을 위험하게 만든다 해서 경찰의 인사를 국가경찰위원회를 격상시키고 정치적으로 중립 밸런스를 갖춘 국가경찰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경찰을 관장하게 하면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검찰과의 예, 말씀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 법을 제일 중요합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역대 독재 정권들은 전부 다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 치안국이나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을 장악해 해서 경찰을 독재의 도구로 썼던 겁니다. 제가 경찰국을 반대한 이유는 이 경찰이 독재의 수단으로 되면 또 전에 부끄러웠던 우리 과거가 다시 재발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였고 그래서 제1호 법안이 경찰의 정치 중립을 다시 확립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개혁 법안 중에 검찰과의 관계의 핵심은 뭔가요? 검찰은 더 이상 수사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검찰은 그냥 기소하고 재판 유지를 하는 것이고 권력은 분립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으로 권력 분립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 원리이듯이 수사에 관한 권력도 수사하는 권력, 기소하는 권력, 그다음 재판하는 권력이 분립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사와 기소 이 결정을 한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검찰이 비대해지고 그래서 우리 국정을 이렇게 뒤흔들었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하려 그러면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그리고 재판권은 법원에 고루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 때 우리나라가 민주국가가 다시 회복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의 주장을 가장 강하고 선명하게 하는 쪽이 조국혁신당인데 차라리 예. 유 후보님은 그쪽의 어떤 그 정책적 비전하고 더 어울리는 분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마운데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미 충분히 그런 취지의 주장을 했고 그런 투쟁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하고도 제가 캐릭터가 맞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예,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하십니까?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적은 친구다. 윤석열 그 독재 정권, 검사 독재 정권을 향해서 싸우는 우리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입장이 비슷하기 때문에 적은 친구다 해서 조국 혁신당 우리의 친구는 될 수 있지만 한 몸은 아닌 거죠. 우리는 국회 제1당이 돼야 국회의장을 안 뺏기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그 국민의 이 판단을 잘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조국 혁신당도 똑같은 입장에서 서로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몰빵론과 부패론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몰빵론도 희망상이죠. 우리가 그 완전히 압승을 하겠다는 그런 희망이 담겼기 때문에 정당에서는 정권을 잡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의 희망이죠. 예, 조국 대표 측은 부패론을 주장하는데요. 그 국민들이 알아서 좋은 입맛에 맞는 지향을 골라 잡으면 된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 말씀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맞는 이야기죠. 조국 혁신당의 입장을 생각을 하고 우리 민주당의 입장과 그동안 투쟁, 앞으로의 제1당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면 국민들의 선택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건 나쁘진 않죠. 예, 거의 시간은 다 됐는데요.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판세 말이죠. 전체 판세도 괜찮고요. 예. 전체 판세는 우리 민주당이 앞서갈 승리하고 우리 민주당의 목표는 이재명 대표께서는 151석에서 과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 과반을 넘기고 제1당이 되고 과반을 넘기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데는 아무 어떤 지장이 없습니까? 아니면 변수가 있습니까? 살얼음 판을 걷는 기분이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선거판에 나타나고 또 마타도도 있고 엄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그 얼음판을 걷는 그런 기분으로 지금 매일매일 선거 유세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삼영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후보였습니다.